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MB 시작합니다. 코스피 3,300을 넘는 최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이제 또 시공템 마칠 때만 해도 플러스였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10포인트가량 또 조금 밀렸습니다. 9포인트, 8포인트로 기관들의 매물이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지만 3,300에서의 줄다리기, 긴장감, 향후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또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는요, 시장 얘기와 함께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님과 함께 가상화폐 얘기할 거고요. 마켓 주민 시간에는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주간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뷰 출발합니다. 예, 가상화폐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좀 소외됐는데요. 지금은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밤잠 못 이루는 그런 구간으로 갔거든요. 가상화폐 시장의 최근의 변동성의 원인들 또 전망하겠습니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성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걱정인데 걱정의 결이 다릅니다. 그동안은 너무 올라서 이거 뭐지? 없는 사람이 소외됐는데 지금은 이제 또 어디까지 빠질까가 걱정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열광하고 걱정하는 것일까? 가상화폐의 실체가 무엇일까? 지금 시대 가상화폐가 얘기해 주는 거는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상화폐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투자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상화폐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새 제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인공지능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부에서도 블록체인을 정의를 하실 때 제2의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은 다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 생각하면 인터넷 경제, 사이버 경제를 생각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인터넷 경제고. 그럼 이제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 되니, 그럼 미래에는 제2의 인터넷이 올라가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는 그 새로운 경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경제 또는 암호 경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새로운 산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는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이제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어떤 새로운 기회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예. 큰 그림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읽으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들 실체가 없어, 왜 실체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이렇게 주가 가격이 오르는 거야, 왜 빠지는 거야? 이런 가격 논리에 빠지지 말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를 좀 보라. 센터장님 말씀이셨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해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거고요.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가격 변동성이 커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65,000달러까지 갔다가 3만 불이 좀 흔들리는 구간까지 갔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최근에 이제 또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격이 빠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저는 이제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전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 만큼 활성화되고 커졌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정부 정책 당국자분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이제 방치되고 조금 이제 증간시한 경향이 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기존의 어떤 자산 시장의 대안 시장으로 이제는 대두되고 나타났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의 문제점이나 역자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되는 어떤 하나의 그 과정 중에 성장통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실체가 없다는 사고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 강국이 안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있나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실체가 있나요? 플랫폼이 실체가 있나요? 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논쟁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비록 그 요즘 이제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직 관리되지 않은 시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시장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기존의 시장들은 어느 정도 제도화돼서 그렇죠. 관리라는 영역이 있는데 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완전 자율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가에서 이제 제도화를 편입하면서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월가에서도 뭐 일정 부분 공식 자산으로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네네. 네, 물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제 ETF를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산업의 변화나 기술에 대한 이해보다는 가격 논리에 이제 그냥 분위기로 들어갔다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상화폐의 변동성은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다가 손해보고 파신 분들은 에이 내가 다시는 쳐다보나 보자 그랬고 예. 또 버틴 분들은 또 이전보다 훨씬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그럼 결국은 그런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게임인가요, 이거는? 예.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2017년, 18년 때하고는 좀 상황이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다니냐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무르익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존버란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단기적인 그러니까 여러 그 일반인들에 대한 기대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암호화폐 투자하면은 뭐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올 초에 대비해서 고점에 비해서는 이제 50% 이제 폭락을 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올 초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10%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비하면은 적어도 한 5배에서 한 3배 정도는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시점으로 봐서도. 그래서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어떤 시대 흐름으로서 봐서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쓴다면은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주요 플레이어 혹은 뭐 주요 영향력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그 최근의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요. 채굴을 금지하게 하고 이건 이제 결국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가기 위한 과정 아니냐 견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스탠스는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그랬을 때의 글로벌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의 영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중국이 이제 이번에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줬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거가 네. 그게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시장에 대한 얘기들,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저는 중국이 그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금지한 측면보다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에 더 우리는 이제 본질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채굴 금지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네. 그건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또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이 현재 채굴 시장이 한 63% 많을 때는 89%까지 차지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채굴을 금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또 거꾸로 채굴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져요. 네. 예, 비트코인상 채굴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상관없이 항상 10분 만에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은 보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 그 수요 공급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는 거고요. 네. 거꾸로 이제 중국 위의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많아서 다른 나라가 돈을 버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에서 채굴하는 산업체들은 지금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전문 영역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이 도움이 되네요. 이제 채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못하니까 영향이 있다 이렇게 기사만 우리는 보는데요. 네. 사실은 또 비트코인의 지금 구조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미 그 채굴을 더 이상 쉽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발행돼 있는 양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채굴을 막는 거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력은 없겠네요. 오히려 뭐 공급이 안 되면 기존의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공급은
공급은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고 예. 누가 공급하느냐의 문제인데 중국이 70% 정도 만약 공급해야 하는 채굴 업체를 금지했다면 다른 데서 다른 한다. 나라에서 이제 70%가 또 그냥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채굴 금지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정책이나 이제 국내 얘기에서부터 좀 하게 되면요. 최근에 또 이제 잇따른 그 코인들, 유명 코인이 아닌 뭐 알트코인, 잡코인들이 이제 상패가 몇 개 되고 된다고 해서 사실 다들 긴장하고 있잖아요. 국내 거래소들의 이 구조조정 과정들은 말씀하신 이제 안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잡음인가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현재의 네. 암호화폐 산업 시장에 대한 어떤 혼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지금 그 특검법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생사 여차권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게 9월 24일인데 우리나라 특검법에 의해서 이제 신고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코인이라든지 네. 시장의 건전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스스로 정리해서. 예, 스스로 정리하는 네. 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그다음에 이제 공개된 정보 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제 투명하지 않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코인이나 알트코인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는 저는 시장에서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예. 문제는 그걸 하는 목적이 과연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문제는 이제 그런 코인들을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투자를 했다는 게 예. 투자라고 표현이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했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말씀하신 특금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이제 9월부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딱 선정을 하고 그러면 제도화가 이제 더 오히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제 이 가상화폐 실명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실명 거래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제 잘 안 내준다면서요, 지금은? 지금 제가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정부 특검법이 돼서 네.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코인이나 뭐 알트코인에 대한 네. 정리는 되겠죠. 근데 이거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특검법이 있고 내년에 이제 과세를 한다고 정부 정책이 발표를 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암호화폐 제도권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가 제도권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암호화폐 제도권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의 가장 큰 혼란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땐 정부의 포지션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암호화폐를 부정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아예 부정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이제 2018년 이제 소위 말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발표 이후에 시장은 3년 동안 이제 거의 방치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등한시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본질은 많은 분들이 이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그 코인 상장 폐기라든지 또는 뭐 제도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부의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포지션이 정확히 뭐냐는 거죠.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부정하고 인정하지 예.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이 이제 가중되는 거죠. 이런 혼란의 가중 속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 투자자들은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빨리 혼란에 대한 어떤 혼란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예. 정부의 포지션을 발표해 주시고 어떤 제도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거래소들이 정부의 뭐 인가라고 표현을 되나요? 이제 거치게 되면 이제 좀 제도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도화하고는 좀 다른 또 문제입니다. 제도화가 그죠?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면 어쨌든 정부가 빨리 거기에 대해서 스탠스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센터장님 생각이시고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일반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 내지는 투자를 전략을 쌓아야 돼요?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참 볼 때 그런 그 질문이나 어떤 네. 의견들에 대해서 좀 개진해 달라고 많은 네.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상 솔직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화도 안 돼 있고 예.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수리에 대한 은행의 입장도 공개가 되질 않고 그리고 정부는 은행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압박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은행에다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책임져야 될 것까지도 은행으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또 은행은 소극적일 예, 수밖에 은행은 없죠. 소극적일 수밖에 예. 아니. 그러니까 소극적을 제가 떠나서 이제 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투자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신을 가지시고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미래 비전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투자했던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건전성 여부, 이 암호화폐가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암호화폐인지 아니면은 좀 사기성이고 좀 부정적인 암호화폐인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건 저는 그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자산 경제라는 현재 자산들이 전부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좀 포지션을 빨리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집중 진단. 최근에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의 현실, 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